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전화 연결이 들어와서 첫 번째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2만 원에 매수했고요. 네. 10%예요. 52만 원에 매수하셔서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 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좀 언제 좀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할까가 고민이실까요? 네,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어. 고민돼서요. 네, 매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께 꼼꼼한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하이닉스 매수 단가가 5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52만 원이 제가 들고 있는 단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가격이면 사실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제가 방송 통해서 저희한테 다 팔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파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이건 주시나요? 네, 이건 네. 뭐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사실 하이닉스는 목표가 같은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지금 둘 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겠다라고 정해놓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3, 4월 달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치가 나오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4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영업이익이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나타나는 게 1분기 발표를 봐야 되는 거라서 그건 결국은 넘어가서 4월 달, 5월 달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 4월 달이 돼야 이제 1분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올해보다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만인 게 아니라 1월 9일 날도 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1월 9일 날 하이닉스가 ADR 발행 관련해가지고 재공시가 올라올 게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1월 8일 지나가고 나서 1월 9일 날 재공시가 올라왔는데 ADR 관련해서 검토 단계가 아니고 진짜 하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공시가 올라오고 뉴스가 올라온다면 하이닉스가 그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 증서가 발행될 때까지, 증서가 미국에 상장될 때까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1월 9일 날까지는 팔면 안 되고 더 길게 본다면 저 같으면 최소한 4월 달까지는 좀 더 길게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언제 파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주부터 또 방송되는 용어 쌍박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용어 쌍박 시간에 네. 방송 코멘트 드릴 거니까 방송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 홍보까지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뭐 목표가를 정해둘 단계는 아니다. 시기를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용호상박에서 추가적인 AS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저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1만 5천 원에 30%요. 11만 5천 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특히나 좀 고민이 되실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와 향후 전망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가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기준 매니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로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조기준님의 뷰가 실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에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에코프로라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가장 최대 실적이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마지막으로 축소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그만큼 실적이 나왔고 이제 그것을 끝으로 해서 캐즘보다도 더 큰 이제 수주 절벽이 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ESS가 있으니까 사라고 하는데 ESS로는 당장 왜냐하면 ESS는 기본적으로 LFP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저장 장치에다가 그렇게 고성능의 NCM을 이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수주 절벽은 추가적으로 4분기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만 5천 원에서 8만 원, 9만 원이면 30%를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중이 크십니다. 그런데 20%대의 손실은 다른 어떤 종목으로도 커버할 수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최근에 10만 원대 사셨으면 30%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사신 것 같고 만약 에코프로 외에도 다른 주식을 더 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에코프로 샀으면 다른 또 2차 전지도 대부분 포트에 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거를 10% 이하로 낮췄다가 올해 하반기라든지 정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ESS라든가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포드나 GM이라든가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계약했던 게 계약 취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줄였다가 평단 한참 더 저점에 사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중을 현금화를 했다가 2차 전지로 수익을 냈다면 이걸 계속 들고 있어서 수익이 날 게 아니고 조금 더 축소했다가 10% 이내로 축소했다가 나중에 내가 이 가격은 정말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베팅을 5%씩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반도체 쪽에다가 30%를 에코프로 샀다면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비중을 줄이는 거를 우선적으로 아직도 반도체가 더 갈 것 같으니까 반도체에다가 조금은 비중을 이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은 비중을 좀 줄여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비중을 반도체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 8만 1,000원에 10%입니다. 8만 1,000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네네. 계십니다. 네네.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특히 좀 어려우실까요? 이게 지금 아침까지는 거의 정락가까지 가깝게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악재가 뭐 있었다 그러면서 너무 빠지는데 이걸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네, 코오롱 티슈진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 볼지 한번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코멘트 좀 주실까요? 일단은 오늘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악재가 나온 건 약간 루머 때문에 나왔던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거래 정지가 됐던 적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19년도에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 가격까지 올라왔던 게 코오롱 티슈진인 거고요. 요 윗자리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요 자리에서 지금 차익 매도가 좀 일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판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매도하는 물량들 결국 이제 공매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뭔가 외국인들의 입장이거나 기관들의 입장에서 뭔가 편안하게 팔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루머를 좀 뿌린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팩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빼놓고 저가 대비 꽤나 올라왔다는 거 빼놓고는 이렇다 악재가 오늘 나왔던 루머들은 사실 무근으로 지금 코멘트가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유상증자는 좀 아닌 것 같고 임상이 약간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환자가 투여가 되고 나서 추적 관찰되는 게 끝나는 게 3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도 약간 공감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뭔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주는 상태에서 노이즈가 생기고 있고 오늘 반도체가 올라갈 때 바이오가 약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타난 것 같은데 8만 1,000원대 가격대이시면
결국은 오늘 이번에 코로나 시즌이 이번 해가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서 아마 중간중간에 임상 데이터 결과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데이터 뜰 텐데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결국 다시 81,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밀렸기 때문에 약간 또 고민스럽겠지만 아직은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차익이 나와서 밀린다가 되면 저는 6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한 2부 한 5%나 2.5% 정도 조금 더 늘려잡고, 만약에 더 밀린다가 되면 5만 원대 정도, 그래서 한 2번 정도 나눠서 조금 더 사시게 되면 단가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6만 원과 5만 원대에서 2번 정도 나눠서 분할로 조금 더 사시게 되면은 단가 낮추고 재반등할 때 수익 내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코로나 시즌에 이번 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즈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고민이 해결되셨을까요?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번에 한국 PIM 이게 추천해 주셔서 제가 수익을 좀 봤거든요. 네, 용호 상박 10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네, 역시 하트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호상박 계속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연결해 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13만 7,500원에 20%요. 13만 7,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거를 뭐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청자님께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좋을지 조기준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사실 그러니까 13만 7,500원이면은 이제 뭐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뒷북을 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들 기다리다가 이제 지장 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제 거의 꼭지점에서 샀거나 오래 걸리셨거나 아니면 이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의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랑은 다르게 재무제표상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석유화학부터 LNG부터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이 SK 이노베이션은 비상장인 회사의 이제 자회사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석유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게 2차 전지 때문에 너무나 손해보고 있다. 지금 현재 시총이 16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주식은 2차 전지의 자회사로만 있음을 해서 이 밸류가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그 잘못된 자식을 둠으로써 이제 모회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할 텐데 아마도 이제 다른 기업보다는 덜 하락을 할 것 같고, 바닥을 찍으면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회사라기 때문에 인내를 하시거나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중은 절대 추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11만 원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오시면 10% 정도는 주십시오. 여기 가격에서 10%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10% 갖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20만 원, 30만 원이더 노리시고, 지금 현재 20%를 사셨으면은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손절을 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여기서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고 그러면 하락을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가격대에서 올라왔을 때 5%씩 잘라서 12만 원에 5% 아니면 11만 원 넘어서면 11만 5천 원에 5% 정도에서 10% 정도는 줄이시고 10% 내에서 2차 전지를 핸들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재무제표상 가장 좋지만은 업황이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탈피하고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업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저 삼성중공업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예, 29,000원에 60%입니다.
29,000원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최근에 횡보세가 길게 이어져서 특히 궁금하신 점이 궁금합니다. 그 에이펙 정상 이후로 딱히 업황이나 이런 것이 좋지는 않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언제쯤 상승 여력이 좀 붙을지. 네. 예.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언제쯤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리뷰 이가람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거의 1년 내내 매매를 좀 많이 해왔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제가 수익 난 것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이 또 조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선 에너가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 많이 좀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체크했을 때도 조선들은 사실 지금 업황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네. 수급적인 문제인 거고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또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군함 관련된 MRO 관련 모멘텀 자체가 너무 늦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다가 저번에 G20 회담 이후로 한번 올라갔다가 눌려 있는 건데 결국 업황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가 너무 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반도체가 잘 못 갔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결국 이제 주가는 결국은 이슈 반영이 더 중요한 건데 조선들은 그동안 올라올 때 모멘텀 자체가 MRO였었고 MRO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 선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뭐 안 들어가 있느냐? 대부분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발주가 더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미 선사 관련된 것들은 발주는 다 나타나주고 있어서 업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실제 지금 자료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공시상을 보더라도 단일 판매가 좀 더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고 저번 달 기준상 봤을 때 이거 아마 다음 주에 1월 달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번 달 기준 봤을 때도 작년에 가이던스가 초과될 것이라고 아예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자리에 보게 되면 이제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업황적 문제가 없고 실적에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지금은 1월달 말까지도 사실 이렇다의 모멘텀이 별로 없고 재료가 없습니다. 그 언제 재료가 있느냐? 다음 달에 있을 거예요. 아마 2월달, 3월달에는 어닝 발표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 시점대에 다시 아마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수로서 대응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도 큰 상태에 있고 매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냅둬놓고 적어도 3월달 때까지 좀 견뎌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때 반등을 준다면 그때 좀 비중 조절만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팩트는 업황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료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못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이 코멘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현대유야 네, 현대위아시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6,600원 15%입니다. 86,6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위아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까요? 예, 매도가도 예. 네. 그러면 현대위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CES 2026에 참가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현대유아 8만 원대 사셨으면은 최근에 차트 보면은 최근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2021년 한 4, 5년 전에 매수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대위아가 지금 다른 업종과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보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왜 올라갔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현대 무벡스가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그래서 뭐 이제 다이캐스팅 관련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 주이긴 한데 무벡스가 2조 6천억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로봇 업종에 지금 거품이 너무 형성돼 있고 현대이아가 실제로 현대그룹에서 로봇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주차 로봇이라든지 AMR, AGV를 하고 있는 게 현대유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유아가 지금 2조 1천억인데 영업이익 2천억이 나와요. 그런데 현대무백스는 200억이 나오거든요. 10분의 1인데 지금 현재 현대무백스가 시총이 넘어섰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배당도 지금 현재 2%에서 3%대, 이제 2.9까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지분 17%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고가권, 최근에 매물대를 해소했고, 뭐 4, 5년 전에 아까 8만 원, 1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려요. 밸류 쪽에서 봤을 때도 1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로봇 관련 회사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8만 9천 원 넘어서서 지금 현재 한번 10만 원까지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쟁이 지금 이제 우러 전쟁이 끝나면 또 러시아의 모멘텀도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 공장 다시 재인수한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적자가 나오기도 했고, 약간은 이제 그렇지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게 현대위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러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공장의 가장 큰 수혜는 현대위아이기 때문에 이제 뭐 3년 이상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끝난다면은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로봇과 그다음에 우러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이제 실적과 배당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목표가는 좀 10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달바 글로벌 19만 6천 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1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네네. 좀 조정을 겪으신 거죠? 네네. 좀 오래되기는 됐는데 상장하고 그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추가 매수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최근에 조정을 딛고 이제는 좀 반등에 나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바 글로벌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가람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종목들 달바 글로벌에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어그룹 하나가 API 자체도 약간 그 고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때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어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붙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바 글로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3분기 때 어닝에 대해서 약간 3분기 발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요 내려간 모습을 다 회복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3분기에 대한 노이즈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저가가 또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약간 빨리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위아래 이렇게 흔들면서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만약에 이번에 내려온다라고 하게 돼도 14만 5천 원대는 다시 한번 더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4분기 시작 발표를 보고 올해에 대한 영업에 대해서 약간 좀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 보게 된다면 달바 글로벌도 기관들과 외국인 자체가 굉장히 좋아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단가 자체가 19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자리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최종 저가 자리대가 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4만 원대 근처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좀 단가 낮추는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분기 어닝 발표가 나타나고 기업 설명회가 나타날 수 있는 3월달 그리고 4월달까지 좀 더 끌고 가 보신다면 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가 있는 종목인 거니까 이 종목은 내려왔을 때 14만 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하셔가지고 3월달까지 보유하는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기사를 보니까 2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기도 한데 앞으로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DBR택이고요. 네. 네, 55,360원이고 비중은 10%인데, 네. 네, 여기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언제 매도를 해야 일단은 될지.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 조기준 매니저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주식 잘하시네요. 이제 DBI텍 55,000원에 사서 지금 73,000원이면은 뭐 거의 이제 2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뭐 20, 30%에 넘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만 원이면 뭐 30%에서 40% 육박하는 수익인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관련해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인데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IS 관련해서 뭐 이런 IC 칩 같은 걸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외국인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기관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넘어서면서 아마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3%대 이제 초중반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2023년에 호황일 때 뭐 7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조대의 시가총액인데 2,700억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뭐 7천억이 나온다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10만 원을 갔을 때 한 4조 정도가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주봉으로 보면 85,000원대가 약간은 한번 보시면은 네, 요렇게 이제 85,000원이 2021년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5,000원을 5% 정도 팔고 나머지 5%를 10만 원에 매도하셨다가 혹시라도 85,000원에서 꺾이면 네, 바로 이제 같이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두 개에서 85,000원, 1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보고 최소한 한번 3, 4월까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가격이 오면 파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기간을 여러 개 가지면서 실적 발표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고요.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주식을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면요. 53,000원. 네. 40%요. 네, 53,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40%의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인 가운데 좀 어디까지 좀 하락할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시겠죠? 네. 네, 이가람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봐라라는 코멘트를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코스모 신소재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 종목 자체도 사실 53,000원 가격이면 저번 달까지 봤을 때, 저번 달 중순까지 봤을 때도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악재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주가가 좀 내려온 건데 악재가 많이 껴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3만 원대 중후반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내려갈 자리가 더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강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비중 자체가 40%이시기 때문에 이건 좀 쉬운 선택은 되지 않겠지만 네. 사실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아무래도 이제 53,000원대에서 40%를 넣었다는 얘기는 뭔가 좀 확신을 갖고 넣으셨을 것 같은데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확신을 버리기보다 들어갔을 때 포인트 알고 계신 게 있다면 그거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 좀 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뭔가 좀 빨리빨리 뭔가 승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 3분의 1 정도만 떼어내서 이걸 이제 지금 상태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교체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종목 말고 그냥 현금 좀 많다라고 하시면
그냥 냅둬놓고 남아있는 현금 가지고 주도주 플레이 조금 더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가지고 연말까지 좀 시간 놓고 보시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좀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길 바라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물산이요. 네, 삼성물산이시고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면요. 14만 원이요. 비중은 15%요. 오, 14만 원에 15%.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언제쯤 네네.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이게 한 작년 5월 달쯤이에요. 오, 작년 5월이신데 수익 보고 계신데 좀 걱정이 많으신 목소리예요. 특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나 매수가가 궁금했어요. 네, 지금 매수가 수익을 아니고 매도가가. 그렇죠. 매도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매도를 언제 해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조기준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4만 원에 네, 비중 5%도 아니고 15% 사셨는데 목소리가 네, 울 것 같은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나와서 제가 네. 네, 의아해했는데 삼성물산을 이렇게 제가 뭐 그 전에 옛날에 제가 이제 삼성물산 사라고 14만 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사라고 해도 이제 왜냐하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물산 얘기했을 때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라고 해도 다들 딴 거 사고 뭐 2차 전지 사고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멀티플이 어떠냐라고 보면은 지금 4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3조에서 4조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상황에서 수급을 한번 분석했더니 외국인 지분이 한 29%, 30% 육박하는데 대주주 부지 30%에다가 30% 넘어간 40%에다가 자사주까지 40%에다가 KCC랑 그다음 국민연금 했더니 거의 90% 육박하는 거를 아까 대주주와 기관과 KCC와 더불어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지수가 10%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라든지 이런 자금 뭐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거의 그러니까 4조도 안 되는 그러니까 1, 2조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품절주에 해당하지 않냐. 이재용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간다면 삼성물산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큰 그림을 가지고 30만 원까지 이게 이제 품절주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가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도 같은 궤를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50조 이상 시총이 50조인데 30만 원까지도 내가 뭐 이왕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럴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 더 큰 수익이 나고 웬만큼 빠져도 뭐 그렇게 뭐 간의 기별도 안 만큼 손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30만 원까지 이 호황의 또 밸류업과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나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쯤은 좀 고점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30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858님께서 인투셀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6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멘트까지 남겨주셨는데 현재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인투셀,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투셀도 해당이 좀 될까요?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은 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거리가 있는데 그게 자꾸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더 밀려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고 최근 조금 안 좋게 바뀐 거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을 자꾸 내려오면서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는 차트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랫자리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랫자리에서 저는 5만 원대와 그 아래에 있는 차트로 봤을 때는 48,000원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8,000원대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으로부터 조금 아랫자리가 조금 더 열려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더 견뎌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재료가 끝났느냐? 그거 아직 아닌 게 아직 내용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될 게 삼성 에피스로부터 해서 지금 계약 관련된 얘기가 더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가 여러 가지 할 건데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인투스가 관련된 언급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그렇다는 건 결국 JP모건 헬스케어는 다다음 주부터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음 주 견디고 그 다음 주에 바이오가 반등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어떠한 코멘트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와도 48,000원대는 쉽게 깰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48,000원대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63,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려갔다가 JP모건 헬스케어를 하면서 모멘텀부터 올라간다면 6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가 자리를 넘어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그 당시에 이제 왔을 때 JP모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대로 인투스에 관련된 모멘텀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내려올지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48,000원대 안 깨질 걸 생각하시고 반등 시에 63,000원까지는 기술 반등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때 우리가 원하는 모멘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걸 보시면서 내가 팔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다음 주 때까지 좀 더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투셀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앞으로 AS가 좀 더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전화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도 이어가 볼게요. 0085님께서 올릭스에 대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14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언뜻 알기로는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올릭스로 엄청난 수익 내시지 않으셨나요? 네, 뭐 방송 시청자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인증이 됐네요. 네, 올릭스 저희 회원이셨으면 VIP 회원이셨으면은 네, 이 가격에 사지는 않았을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17,000원 뭐 10,000원대에 샀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네. 재작년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3, 4만 원에 사라고 해서 우리 회원님들 그 가격에 가지고 있는데 14만 원에 사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회원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렇지만 올릭스가 지금 현재 이제 2조 8천억대고 이제 릴라이랑 실제로 기술 수출 계약을 한 게 올릭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이제 RNA 기반으로 알지노믹스가 있긴 한데 알지노믹스는 이제 물량을 해소해야 돼. 한 달짜리랑 두 달짜리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 해소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면 올라올 것 같고 올릭스가 실제로 비만 관련해서 RNA 기반인데 일라일리가 계약한 이유가 지금 현재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았을 때 체중 감소가 엄청나게 잘 되지만은 이거를 끊었을 때 다시 유효가 그러니까 다시 체중이 되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제 릴리가 계약한 게 RNA 기반이면서 요요 현상을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장기 지속형이에요. 실제로 다른 장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RNA의 어떤 같이 이제 병용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펩트론이 시총이 지금 현재 8조에서 지금 하락을 해서 5조 7천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올릭스 시총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릭스가 펩트론이랑 시총을 비슷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도 갈 수 있는 게 올릭스의 새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RNA 기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듀얼 타겟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112가 우리가 임상 결과 나왔을 때 우리랑 계약하겠다.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도장을 찍어놨고요. 또 하나가 황반 변성 재료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14만 원에 사셨지만은 15% 비중 계속 가져가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도 한번 올릭스 바이오의 핵심 관련해서 알지노믹스랑 한꺼번에 RNA 기반에서 이 하반기 바이오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넬릭스에 대한 리뷰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꼼꼼하게 도와주셨어요. 시청자님께도 분명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796님께서 삼성 SDS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1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 질문은 계속 박스권 위로 상승할까요?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이가람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삼성 SDS 박스권을 탈출하고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고 삼성물산도 올라가고 있고 뭔가 삼성그룹사 안에서 지배구조 개선만 보더라도 SDS도 그 안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있고요. 국가 컴퓨팅과 관련해서 실제 SI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LG 쪽은 LG CDS가 있고 삼성그룹사는 또 삼성 SDS가 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오픈 AI랑도 좀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또한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외국인이 팔지 않고 외국인이 주도에 자꾸 지분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조만간에 주가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에 계속 끌어올라가게 할 텐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아마 삼성전자가 멈추게 되면 순환매가 되면서 또 삼성그룹사가 돈다든지 했을 때 또 외국인 지분 자체가 쌓여가고 있는 SDS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 종목의 특성 자체가 다른 테마나 다른 반도체처럼 빨리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약간 정말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한번 튀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인내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7만 원대이신 거면은 충분히 뭐 외국인들과 똑같은 단가이고 충분히 무리 안 되는 단가인 거니까 저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를 본다면 정고점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1년보다 6개월 정도, 짧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 4개월 정도 목표시작 봤을 때 정고점 넘어간 한 20만 원 정도 그러면 고점 경신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삼성물산도 그렇고 삼성 관련된 그룹사 계열 쪽은 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001님께서 로보티즈 21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요? 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좀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좀 전략을 세워주시나요? 로보티즈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로봇 업종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봇 업종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나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1만 원을 사셨으니까 이제 30만 원 정도의 이제 40%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30만 원 다시 한번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ETF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워낙 높아져 버렸다 보니까 뭐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그 정도 시총이 됐고, 그렇지만은 이 주식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를 시총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조에서 이제 5조 대기업의 LG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ETF가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랠리가 펼쳐진다면 30만 원을 또 찍을 테니까 40만 원 선에서 40% 수익 한번 실현하시고, 이제 다른 또 밑에서 이제 저점에서 현대 무벡스처럼 올라오는 종목을 찾아서 이제 로봇을 제가 이제 주식할 때 고가권의 시총을 높은 걸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현대 위아처럼 올라가는, 그러니까 현대 무벡스나 현대 위아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로봇 업종을 찾아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수익 잘 나셨으니까 뭐 40% 정도의 수익 실현하시면 괜찮은 수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 수익을 실현해보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HL 만도에 대한 고민이고요. 현재 5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콕 집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HL 만도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가람 매니저님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는데 네. 5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게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HL 네. 만도를 54,000원에 들어갔고 비중이 20%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저는 오늘 종가나 네. 아니면 월요일날 시가 정도? 월요일 오전장 중에 비중 한 반은 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네. 이 결국 HL 만도가 올라왔던 모멘텀 자체도 로봇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그룹 자체가 CS2016에 가게 되는데 그 현차 그룹 자체의 미디어 데이가 1월 5일날 열리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그 한국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1월 6일날이 될 텐데 결국은 한국장의 특징 자체는 선반영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HL 만도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그 미디어 데이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에 그 이상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산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량이라든지 고개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업황 자체가 너무 좋고 그에 따라서 HL 만도와 다른 기업들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좀 더 밝혀지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월 5일날 그 이후에 1월 5일, 1월 6일날 그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미리 잡아놓고 있던 곳에서 셋업 물량, 결국 이벤트 매도 물량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 이런 거 좀 조심해놓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상 저는 이벤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저는 이벤트 플레이 날 팔거나 그 전날 좀 미리 좀 팝니다. 그래서 제 성향으로는 반 정도 이제는 좀 팔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벤트 플레이가 아니라 성장성은 보고 들어갔다가 되면 한 7만 원대는 한번 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벤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벤트성으로 좀 물량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는 수익을 좀 실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카카오에 대한 고민이고요. 71,100원에 매수를 하셔서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저번에 7만 됐을 때 매도를 못해서요. 아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카카오 한번 매도 시기를 놓쳤던 것 같은데 카카오가 올해는 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는 좀 카카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주식할 때 30%를 샀을 때는 전략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를 세 종목이면 이제 100%인데 30%를 샀을 때는 내가 단타를 해서 단기 트레이드에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본전에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이 주식으로 30% 했을 때는 최고 30% 이상 수익을 내겠다라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7천억대 넘어서기 때문에 뭐 27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에 보면은 30%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무겁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정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를 20% 정도 들고 있고요. 10% 정도를 카카오페이로 자회사로 좀 분할하시거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한 주식을 샀을 때 7만 원에서 62,000원 10%도 안 빠졌거든요. 종목이 10% 정도에 왔다 갔다는 비일비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카카오 오픈 AI에 관련해서 협업 상황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자회사들도 좋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현재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면 카카오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 간에 조금 분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오션이고요. 137,000원에 60% 비중이십니다.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평단가를 좀 낮춰야 할까요?
결론부터만 다 답변 드리면 네. 물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비중 자체가 작다가 뭐랄까 비중이 많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버리면 한 종목에 거의 몰빵이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오션보다 지금 더 좋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들의 물타기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하나오션도 3월 달쯤 되게 되면 반등은 좀 시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 필리 조선소, 미국 쪽에 있는 조선소 자체가 얼마나 빨리 좀 수익성이 올라올 수 있겠냐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중장기적 봤을 때는 방산 쪽, 미국 쪽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은 맞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3월 달에 4분기 발표하면서 기업 설명이 할 텐데 그 기업 설명회에서의 앞으로의 모멘텀 설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 지금 내일 물타지 마시고 뭔가 좀 물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3월 달에 어닝 발표 보시면서 기업 설명 들어보시고 그 다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오션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매니저님께서 꼼꼼한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디서 나눠주시고 계시죠? 유튜브 조기준의 골든크로스 검색하시면 이제 매일같이 자료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자료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올해 사야 될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면 최근의 자료라든가 기사라든가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텔레그램과 동시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서 종목 받고 또 자료도 받고 있고 제가 올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기준 밴드와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6년에도 투자의 기준을 세워주실 조기준 매니저님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방송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소부장 랠리 시즌2가 열리게 된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소부장 이외에 실제로 오늘 시장이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했고 오늘 소부장이 어떠한 모멘텀으로 올라왔는지가 궁금하다. 또 종목적인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소부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반도체 랠리 시즌2 선택받은 종목 탑5를 제가 녹화해놓고 왔으니까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가매저 검색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 날도 공개 방송합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대박 캘린더 통해서 캘린더와 함께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에 따라서 일정에 맞는 관심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밤 9시에 한 번 더 방송이 있으니까 그 방송 내용과 네이버 밴드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번 달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가 볼 수 있으니까요. 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호상박 수익률 1등이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의 밴드와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주팔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